해봤는데 뭐 아까 전에 그 함수 그래프 나눠서 절대값 그리는 그래프 그려졌어 안 그려졌어? 아까 몇 번이었지? 13 1번? 절대값은 원칙이 뭐라고? 이게 0보다 크냐 작냐 0보다 크냐 작냐. 그래서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그 안에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럼 두 개가 있으면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세 가지를 나눠지는 거야. 그럼 세 가지에 따라서 이 식이 세 가지로 1차식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라고 fx는. 첫 번째는 1번이야 1번.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2번이야.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이때 식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라고. 그럼 이때는 식이 누군데?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을 때는 얘가 그냥 나오느냐?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1차식이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은데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부호만 아는 게 필요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부호, 범위는 누구를 넣든 부호가 같아.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거 0 되는 건 넣으면 안 돼. 0은 부호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 말고 요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아무나 제일 만만한 거. 마이너스 2.5보다 아래에 있는 숫자 누구 있겠니? 뭐 마이너스 3 정도 있겠지. 그걸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살짝.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응? 여기도 마이너스 3을 넣어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1이니까 음수지. 그럼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양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밖에 누구를 붙이고 나와야 돼. 그래서 절대값 안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괄호로 바뀌면서 이 수가 나와서 양수로 바뀌는 거야. 밖에 마이너스를 붙였다 음수가 되는 게 아니야. 양수를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1번 마이너스 붙으면서 절대값이 괄호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지. 절대값이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붙으면서 괄호로 바뀌는 거라고. 근데 마이너스가 두 번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럼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2x니까 얘는 사라지겠네. 마이너스 5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10 나오겠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0 되는 거야. 상수함수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제 2번 하자. 2번 2번은 여기 있는 수 누구 넣을래? 제일 만만한 게 누구니? 제일 가운데 누구니? 딱 보니까 제일 쉬운 게 0이다 맞지? 그럼 여기다 0을 넣었다 생각해봐. 여기는 0이니까 사라지고 절대값 5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실제 넣지 말고 부호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냥 0 넣으면 마이너스 5니까 얘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구간에서는 0 같은 거 넣으면 양수 음수니까 얘는 그냥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괄호조차도 안 해도 되겠네. 앞에 개수가 아무도 없으니까. 뒤에 건 음수니까 마이너스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는 거지. 음수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2x, 2x, 4x고 5랑 마이너스 5는 사라지니까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4인 직선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한 3 같은 거 넣어보자고. 양수지. 6 빼기 5는 양수지. 그래서 보통은 세 개로 나눠질 때는 제일 작은 거 넣으면 둘 다 음수고 중간에 거 넣으면 앞에 건 양수고 뒤에 건 음수야. 왜?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는 거니까. 세 번째 거 넣으면 둘 다 양수야. 한 번은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이렇게. 그래서 둘 다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나오는 거지. 얘도 양수니까 밖에 마이너스는 원래 있는 거니까 놔두고 괄호로 바뀌면서 부호 안 붙이고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2x 빼기 2x는 사라지고 빼기 빼기 5는 더하기 5니까 5를 더하면 그래서 이거는 상수함수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우를 나눴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을 때는 x를 누구를 넣든 전부 다 높이가 마이너스 10인 거야. 상수함수는 마이너스 10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는 얘를 넣어도 마이너스 10이고 얘를 넣어도 마이너스 10이고 얘를 넣어도 마이너스, 그거를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까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때까지만.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2분의 5까지는 기울기가 4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여기서 연결돼서 이렇게 갑니다. 2분의 5까지 간다고. 2분의 5부터는 또 10이래. 얘 높이가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함수가 마이너스 10에서 평행하게 그어지다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2분의 5가 되면 10에서 다시 수평하게 가는 이런 함수가 찍히는 거야. 점이 대응이 되더라는 거지. 근데 이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는 fx의 값, 즉 x를 넣어서 나오는 y의 값, 점의 높이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 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점은 어디야? 바로 이 10에 있는 점이지. 10에 있는 점이 많다고 해서 뭐 제일 높은 점이 아닌 건 아니잖아. 많을 수도 있어. 제일 높은 게 10이잖아. 딱 하나밖에 없잖아. 10보다 더 높은 거 어디 있어? 최대값은 10인 거지 뭐. 제일 낮은 점은 누구니 그럼? 마이너스 10인 거잖아. 그 두 개를 뭐하래? 빼라잖아. 그럼 어떻게 되니? 빼기 빼기는 더하기로 바뀌니까 최종 결과가 뭐가 되는 거니? 알겠니? 함수는 그래. 그래프만 그리면 어디가 제일 높은지 낮은지 다 나와. 중요한 건 정역이 끊어지면 범위를 끊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기본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 아예 쉽게만 주지는 않아 문제를. 왜냐면 이거는 함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기 때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배운 거거든. 절대값의 방법과 경우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또 뭐 궁금한 거 있니? 나머지는 해설 보고 네가 공부를 좀 하고요. 아까 전에 몇 분까지 했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차수가 높아서 어려웠지. 근데 이제 약분시키면서 답을 찾았는데 좀 많이 어려우면 지금은 빼고 그냥 쉬운 것만 푸세요. 15번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15번은 뭐 하는 거니? 그림 그리고 퍼즐 맞추기 하는 거네? 그림 완성하는 거네? 응? 그래서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겠니? 1대1 대응은 한 개씩 하는 거고 G는 상수함수니까 그냥 한두 마한테 몰빵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F, G 다 그려놓고 이제 짝 찾아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니? 자, 정의역 X, S, X로니까 공역도 X. 그러면 F는 1대1로 보낼 거야. 오른손은 2468이래. 공역도 똑같이 X로 사용한대. 자, 그 다음에 이걸 합성하는 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G는 G도 X에서 X로의 함수래. 정역 공역이 다 X야. G 함수는 상수함수래. 그럼 2468인데 공역도 2468이야. 자, 그럼 우리는 이놈이 2468 중에 한 놈한테 몰빵하겠지? 누구한테 갈까? 얘를 보면 딱 나오는데 6한테 갔네? 그럼 6이 6한테 갔다는 말은 6만 6한테 가는 거야? 상수함수인데 다 6한테 갑니다. 그게 상수함수 정의잖아. 그럼 G는 끝났지? 이제 누구만 찾으면 돼? F만 해주면 돼. F6은 6이다 하나 알려주고 있네. 1대1이니까 한 놈은 정해졌어. 그 다음 G4는 누구야? G4도 6이지 뭐. 아는 건 적자고 맞지? 그럼 나는 어떤 규칙을 하나 알고 있어. 4에 대응하는 y값에서 2에 대응하는 y값을 빼면 그 두 개의 점수의 차는 얼마다? 6이 되는 거야. 그럼 네 생각에 6 차이 날 수 있는 수는 누구누구로 갔을 때야? 2랑 8이지 뭐. 근데 당연히 얘가 크고 얘가 작겠지. 그럼 4는 누구한테 갔겠니? 8한테 가고 2는 2한테 갔겠지 뭐. 나온 애는 당연히 어디 갔겠니? 1대1이니까 4한테 갔겠지 뭐. 그럼 천천히 관찰해보면서 만약에 안 나오면 계속 생각해봐야 돼. 그림 다 완성됐잖아. 끝났잖아 그럼. F8은 8에 대응되는 값은 누구야? 4네? G8은 G는 상수함수니까 그냥 6 그대로지 뭐. 두 개 다 하면 답은
알겠니? 표 완성만 하면 문제 풀린다고 했지? 책에서도 이런 문제 한두 번 풀었습니다. 응? 그 다음 16번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졌다. 절대값은 두 근 사이. 이제 범위는 9단위니까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나와야 돼. 맞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 2내니까 1과 마이너스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돼. 멀리 가면 안 돼. 멀리 가면 크잖아. 숫자가 수가 1보다. 맞지? 2차 부등식이 뭐보다 작다. 두 근 사이.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얼마? 1, 두 근 사이. 15보다 작은 소수는 근데 이거 정수라네. 그럼 x는 딱 몇 개야 그러면? 마이너스 0일 딱 3개네. 정수니까 15보다 작은 소수는 제일 작은 누구지? 2부터지. 그 다음 유일한 짝수 소수입니다. 그 다음 3, 5 약수가 두 개인 수니까 7, 8은 아니고 9 아니고 10 아니고 11, 13, 14 아니고 15 아니고 끝. 6개네요. 소수 찾을 수 있겠니? 자, 대응시킨답니다. 그럼 대응시켜야지. 그럼 또 표 만들어가면서 푸는 거지. 대응시킨다고 하니까 x는 마이너스 1, 0일이고요. y는 2, 3, 5, 7, 11, 13. 자, 이제 함수를 대응을 시킨답니다. 어떤 함수를 대응시키는데? 그거는 문제에서 규칙을 주고 있으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런데 함수의 뭐를 찾는 거야? 개수 찾는 거야. 즉, 이 규칙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을 한 개씩 한 개씩 그리다 보면 몇 가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몇 가지 대응 관계가 가능하느냐, 그게 함수의 개수야. 맞지? 전부 다 13한테 가는 거 이런 것도 함수지. 뭐 한 개씩 가는 것도 함수고. 맞지? 그런 함수가 몇 개냐? 대신에 이 규칙을 지켜라.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니? 이 규칙은 뭐야? 이거는 자주 나왔던 정의입니다. x가 다르면 결과값도 다른 애한테 가야 돼. 즉 같은 놈한테 가면 안 된다야. 이게 누구의 정의야?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1대1 함수.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1대1 대응과 다른 점은 공력이 남아도 문제없는 거지. 1대1 대응은 1대1인데 공력이 다 사용해. 치역이 공력이 돼야 돼. 즉 남은 애가 없어야 돼. 정역의 개수와 공력의 개수가 똑같아서 커플이 딱 맞게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공력이 남아도 되는 1대1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지. 지금은 개수 자체가 다르잖아. 보내봤자 한 개씩 보내면 위에가 남을 수밖에 없지. 1대1 대응은 절대 불가능해. 개수가 다르면. 그래서 1대1 함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1대1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개씩 가는 거야. 그럼 1대1로 가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6가지. 6 곱하기. 얘가 갈 수 있는 건 5가지. 5 곱하기. 얘가 갈 수 있는 건 4가지. 그럼 120가지. 이 조건만 있었다면 120가지입니다. 1대1이니까 순서 바뀌어서 가도 돼. 관계없어. 그래서 그는 순열이라고 했어. 맞지? 순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얘는 순열이 아니라 크기가 만약에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작은 놈이 큰 놈한테 간다. 이거는 순서를 바꾸면서 갈 수 있어? 없어? 없다 했지. 크기가 정해지면 순열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1대1인데 조합이라고 했지. 6개에서 3개를 뽑아서 줘버리면 되는 거야. 크기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럼 6C 3이 답이야. 그때는. 지금은 6P 3이 이까지만 6P 3이야. 이까지만 본 거야. 밑에 거 안 봤어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치역의 원수는 누구다? 그러면 누구는 애초에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얘는 절대 대응시키지 마. 이거 맞지? 대응시키지 마. 얘는 대응 안 시켜. 치역이 될 수 없는 애야. 얘는 아무도 쟤한테 안 갔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요것 중에서 1대1로만 보내면 되겠네. 얘들한테 이렇게 보내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순서 막 바꾸면서 가도 되니까 순열이 되는 거라고. 3개만 선택해서. 아니면 곱사건으로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4가지. 왜?
2는 취역이 되면 안 되니까 자동 탈락. 홀수 중에서만 보내는데 얘가 간 놈한테는 또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5, 4, 3 곱하면 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 몇 가지? 60가지의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사건의 경우 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거지. 순열과 조합에서 배웠던 걸 결국 곱사건이거든. 경우를 곱하면서 문제를 풀어내 이거는 거야. 이거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조합이다. 그냥 1대1로 가면 순열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1대1 함수구나.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겠구나. 얘는 치역이 홀수니까 짝수는 사용 안 한다는 얘기구나. 그럼 짝수 빼고 개수 계산해야 되겠구나. 상황에 따라 문제를 자기가 생각하고 조절을 하는 거야. 알겠니? 자, 또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이런 말들을 해요. 자, 해볼게. 65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65까지 65개입니다. 65개의 부분집합이 있대요. 어마어마합니다. 2의 65성입니다. 2의 10성만 해도 1024인데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엄청나게 커. 즉 자릿수를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 자, 우리가 그거 다 적는 건 아니고요. 이거의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한대. 즉 이만큼 x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분집합이라면 제일 작으면 공집합부터 제일 많으면 1부터 65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애가 부분집합이야. 그게 2의 65승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의역으로 하겠대. 근데 그것까지는 고민 안 해도 돼. 그렇게 많이 줄 리가 없어. 어쨌든 정의역은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 있구나.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fx라는 것은 x를 넣어서 나온 치역의 값을 구하는 식을 주는 거지. 자, 그 규칙을 보통 x 플러스 5 이렇게 식으로 주는데 식으로 안 주고 설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고 있니? 넣은 수를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결과값으로 대응시키시오 라는 규칙이야. 그럼 우리가 해볼까? 1은 누구한테 가니? x가 1입니다. 1을 6으로 나누면 나눠져 안 나눠져? 나머지는 안 나눠주면 자기 자신이 나머지가 되는 거야. 나누어 떨어질 때만 나머지는 0이라고 하는 거야. 너 예를 들어 1 나누기 6이야.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럼 6 곱하기 0은 0이고 나머지 그대로 빼면 내려오잖아. 7이야. 6으로 나누면 한 번 들어가지. 그러면 1 나머지. 그래서 나눌 수 없는 수는 나누는 수보다 작다면 그 자체가 나머지야. 안 나눠지니까. 알겠어요? 2는 나머지가 누구야 그럼? 3은 나머지가 누구야? 4는 나머지가 누구야? 5는 나머지가 누구야? 6은 나머지가 누구야? 6은 나머지가 0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나머지가 0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의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했지. x를 공역이라고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맞지? x가 정의역이지 공역은 아니잖아. 근데 왜 x 0이 나오면 왜 안 돼?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공역은 그냥 실수 전체 집합으로 봅니다. 마이너스든 루트가 나오든 파이가 나오든 관계없다고. 7은 어디로 가겠니? 8은? 7은 누구부터 누구까지만 나올 수 있니? 0부터 5까지만 나올 수 있지. 나눠 떨어진 수는 항상 0이니까 자기 자신은 나올 수가 없어. 나머지로 항상.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전부터 0부터 자기 자신 이전의 수까지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어떤 자연수나 정수를 나눌 때는. 알겠니? 응?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상황을 이해한 거야.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많이 풀었던 집합 x의 개수 구하라. 아까 했잖아. 7가지, 3가지.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런 유형의 문제네. 위에서는 전반적인 규칙을 설명한 거야. 아, 나머지한테 대응되는 거구나. 근데 친절하게 치역이 누구다? 그렇지? 그런 X는 누굽니까? 어? 나머지가 3 나오는 애 찾아라는 얘기네? 제일 작으면 누구겠니? X는? 두 번째로 작으면 누구겠니? 9겠지. 6이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3이면 되니까. 그 다음 작으면 15겠지. 이해됩니까? 즉 6씩 증가하면 되겠네. 6의 배수보다 3 큰 수를 가지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65까지 갑시다. 마지막에 누굴까요? 나머지가 3인수. 나누는 게 빨리 안 돼? 너 60이 나눠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3이 남으려면 그거보다 3 큰 수면 되잖아. 63입니다. 그 다음 수는 69인데 없잖아, 범위 안에. 한마디로 얘가 제일 처음 3이 나머지 인수고 얘가 제일 마지막 나머지 인수야. 한마디로 우리는 x가 될 수 있는 수가 이만큼 나오는 거라는 거지. 이 개수 세야지. 이게 몇 개야? 몇 개 이거? 개수 셀 때 어떻게 세면 좋겠니? 그때는 6의 배수로 만들어. 항상 기준을 6 곱하기 1 더하기 3, 6 곱하기 2 더하기 3, 6 곱하기 10 더하기 3. 자, 여기서까지 몇 개야? 몇 개야? 여기서까지 몇 개냐고? 선생님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구를 왜 동그라미 쳤을까? 6 곱하기 1 더하기 3이야 얘는. 얘는 6 곱하기 2 더하기 3이야. 세 번째 거는 뭐겠니 그러면? 그럼 이건 몇 번째 거겠니? 그럼 이거 몇 개야? 그래서 이 숫자를 맞춘 거야 일부러. 일씩 올라가게끔. 알겠니? 개수를 손가락으로 세도 되지만 헷갈리거든 숫자가 커지면. 이렇게 하면 자연수로 만들어서 셀 수 있잖아. 여기 한 개 더 있으니까 몇 개야? 총.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11개의 x값이 일종의 방정식의 근으로, 저거를 성립하는 방정식의 근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질문한 거는 뭘 질문했다고 했어? 11개 하면 되니 안 되니? 몇 개를 해야 되니? 아니야. 얘는 지금 스몰 x고 얘는 라지 x야. 이만큼 나오는 거지. 거기다 몇 개를 빼야 돼? 여기서 1을 빼야지. 쟤는 집합액수, 이거는 우리는 x의 값을 구한 거잖아. 이 x들을 한 개만 있는 집합일 수도 있고 이 11개 다 있는 집합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부분 집합이지. 지금 부분 집합 계속 하고 있는데 헷갈리면 어떡해. 몇 번 하는데 맞지? 그래서 2의 10성이 1024입니다. 2048 빼기 1이니까 2047개의 부분 집합이 이 규칙을 만족하는 즉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것들이겠네요. 이게 되겠니? 우리가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한 문제를 조금씩 말을 바꾸고 다른 거랑 믹스시키면서 문제를 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본질은 같은 거야. x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2의 n승계. 공집합은 아니니까 한 개는 빼줘야 되는 거고. 근데 x의 개수 세고 거기다 1 빼면 안 된다고. 그거는 x의 개수를 센 거고 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거라 했잖아. 차이 기억하라고. 그래서 집합 x라고 이 대문자인지 소문자를 잘 보고 개수 세라고 했잖아. 됐어요? 지금 한 문제 속에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알겠니? 난이도가 좀 달라지지만 이건 또 뭐 하는 거야? 또 퍼즐 맞추기 하는 거네.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그치? 그럼 어떡하라고?
셋 다 그려놔야지. 자, x에서 x니까 2, 5, 10. 그 다음 2, 5, 10. 귀찮으면 안 돼. 얘는 f고. 얘는 뭐래? 1대1 대형이래. 그럼 한 개씩 간다는 뜻이지. 짝도 맞네. 그 다음 또 누가 필요하니 우리는? x에서 x보다는 g가 있네. g는 뭐야? 항등함수네. 그 항등함수는 뭐 아예 답이 나온 거 아니니? 어떻게 가는 게 항등함수인데?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지. g는 이미 그러면 확정이네. 확정? 확정? 됐어요? g는 확정이야. 그 다음에 h는 누구래요? 상수함수래요. 근데 어떻게 하는데? 한 놈한테 가야지. 누구한테 가는지는 정해야 되고. 그런데 조건을 보면 얘 같다는데 이거 상수함수라며, 이거 항등함수라며. 이거 누구야 이거? 항등함수는 5한테 가는 거 아니니? 그럼 상수함수가 5라는 뜻이네. 그럼 얘도 확정이네. 전부 다 5한테 가면 되겠네. 이제 누구만 확정시키면 되는 거야? F만 정하면 되겠네. F2는 누구한테 간대? 표를 보면서 맞지? 됐어요? 그 다음 F2는 5한테 가지 않았니? 맞지? F10 곱한 것이 F5가 된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구 가져가야 돼? 남은 애 누구야? 2랑 10을 가져가야 돼. 그럼 얘가 2를 가져가고 얘가 10을 가져가야 되겠니? 얘가 10을 가져가고 얘가 2를 가져가야 되겠니? 자, 이 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니?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지. 적어보면 보이는 거야. 모르면 두 가지 다 적어보면 돼. 어차피 둘 중에 한 놈이잖아. 그래서 F12 2가 되니까 이렇게 가져가고, 맞지? 얘가 이렇게 가져가네요. 끝났네요. F5는 누구야? 5는 누구한테 갔어요? 10한테 갔네요. G10은 항등함수니까 당연히 10한테 가는 거지. H는 상수함수니까 전부 다 누구한테 가는데? 5한테 가는 거지. 그 답은 맞지? 지금 문제가 뒤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뭐 나왔던 문제가 조금만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가 계속 순환하는 거야. 범위가 아직 넓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계속 도는 거야. 난이도가 낮은 건 그래.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거든. 요거 한 방에 답 나오겠네. 크기가 정해져 있네. 정의역 세 놈 다. 여기서 이거를 뭐 하면 되니? 선택만 하면 된다 했지? 뭘로? 순열 조합 중에서 조합으로. 답은 6C 3이 되겠네요. 계산을 또 어떻게 한다고? 6, 5, 4, 3, 2, 1, 6 약분시키니까 몇 가지 함수가 20가지 함수를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F를 20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알겠니? 크기가 정해진 것은 1대1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정해진 것은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큰 놈은 1은 제일 큰 놈한테 주고 0은 중간 놈한테 주고 마이너스는 제일 작은 놈한테 줘야 되니까 자동으로 확정이야. 이 중에서 아무나 세 개가 정해지면 얘가 제일 큰 놈한테 가고 얘는 중간 놈한테 가고 얘는 작은 놈한테 가야 되는 거야. 정해지면 그게 한 가지의 경우로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세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함수가 생기는 거라고.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함수가 그려지는 거니까. 짝이 바뀌면서 갈 수 있는 게 생기는 거니까. 됐어요? 응? 그 다음 20번. 이것도 답 똑같네? 증가함수네. 답 뭐라고? 5C3, 5C2랑 같습니다. 여사건을 빼면 여기서 뺀 값이랑 같아요. 그래서 5, 4 나누기 1이니까 몇 가지? 10가지. 이해돼요? 같은 문제라는 거. 증가함수다. 크기가 정해져 있다. 이 중에서 3개 선택해서 짝만 지어주면 끝.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함수를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다. 네? 마이너스 1, 0, 1이고 아까 했던 건 절대값 또 나오고 2차 부등식이 뭐보다 작으면 두 근 사이 아니니? 1과 12 사이. 얘는 그럼 뭐야? 2부터 11까지의 자연수네. 몇 개니? 1부터 12까지 다 했었으면 12개인데 1 빠지고 12 빠졌으니까 9개겠네. 개수 계산 해놔야죠. 함수 개수 구하랍니다. 1대 1이래요. 이 조건만 있었으면 바로 9C3 되는 거 알겠니? 왜? 1대 1이니까 쏘리 9C3 아니라 9P3. 이 크기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냥 1대1로 보내면 되잖아. 순서 바뀌어도 되잖아. 맞죠? 1대 1은 그냥 9P3이야. 9C3이 아니야. 9C3은 크기가 정해져야 돼. 큰 놈이 큰 놈한테 가든가 큰 놈이 작은 놈한테 가든가. 1대 1이면 어디로 보내는지는 모르잖아. 큰 놈이 작은 놈한테 갈지 바뀔지 모르잖아. 저것만 있으면 9P3이야. 그런데 추가 조건이 있어요. 치역의 값은 누구한테만 간다? 짝수한테 간대. 그럼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자. 여기는 홀수는 사용하지 않아. 그럼 누구만 사용하는 거야? 짝수만 사용하는 거야. 즉 x가 정의역의 원소일 때 짝수한테만 가야 되는 거야. 홀수한테는 가면 안 돼. 홀수는 그냥 이런 애는 사용 안 하는 거야. 있어도. 그럼 나는 결국 2, 4, 6, 8, 10이니까 몇 가지야? 짝수는 5가지지. 5가지를 얘한테 짝을 매겨주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5가지. 1대 1로만 가면 돼요. 두 번째 갈 수 있는 경우는 그 다음은 4원 60까지. 5P3이라고. 주어진 규칙을 반영하면서 줄여가면 되는 거야, 범위를. 알겠니? 개수 구하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풀면서 머릿속으로 인지를 해. 다음에 조금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변형은 되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로 넘어갔어. F 있고 G 있네. 그럼 이거 두 개 합성할 수 있어 없어? 있지. G를 F에 넣으면 되잖아. 그럼 그 식을 구해서 H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 식을 T로 바꾸면 바로 HX식이 나와 안 나와? 책에서 했던 그대로네. 맞죠?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 G를 F에 넣자. 이 식을 먼저 찾아내자. 여기다 G를 넣어. 여기다 G를 넣었어. 그럼 F와 G를 합성하는 함수는 GX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GX는 얘니까 실제 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6에다 1만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식은 바로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나는 이 함수를 H에다 합성시킬 거야. 그럼 H 안에다가 통째로 그 함수를 넣어버리면 된다 했지? 그게 fx인데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나는 hx를 원해. 이 자리를 t로 바꿔서 x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끝이라고 했잖아. 그 얘를 t로 취환시키자.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7을 t로 취환시키면 ht는 되겠고 마이너스 x인데 x는 이걸 자리 바꾸면 7 빼기 t가 이게 넘어가면 x랑 같은 거다 맞지? 그래서 바꿔줬더니 ht는 8 빼기 t가 되네. 나는 hx 원하잖아. t가 다시 항등식이니까 그냥 x를 집어넣어버리면 자동으로 그냥 x로 바꾸면 된다 했어. 자, hx식 나왔어 안 나왔어? ax 더하기 b래. 1차의 개수는 a인데 a가 순서 바뀌었으니까 바꾸면 a는 마이너스 1이지. 상수는 b는 8이지. 이거 더하면 답은 합성함수는 그냥 기본적인 걸 주면 그냥 쉽게 또 넣으면 돼. 합성시키면 되는 거고. 맞지? 알겠어요? 만약 이 식을 안 주고 뭐 이렇게 주면 어떡할래? 뭐 h에 f에 3은 5 이래주고 그 다음에
g x는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바꾸자. f를 몰라. 그럼 이걸 g를 f에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지? g를 f에 넣고 합성을 해야 되는데 f식이 없잖아. 그럼 못 넣어. 그럼 대신에 hf가 보여 안 보여? 그럼 hf가 여기 또 보여 안 보여?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했니 안 했니?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요 식에다가 gx를 합성한 거 아니겠니? 이해되니? 그게 뭐 fx 대면에서 주어지면 이제 이 식이 있어 없어? g를 넣을 수 있는 여기는. 그러면 h 합성 f에다가 g를 넣은 거야 맞지? 이렇게 넣는 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거야. 실제 계산을 안 할 거야. 랜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산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 답이. 알겠니? 근데 나는 뭘 구해야 돼? 이게 3월 값이 5라잖아. 맞지? 그 다음 fx를 문제에서 만약 x 더하기 k라고 k를 구하라. k를 구하라 이렇게 줬다. 그럼 얘가 3이니까 이거 3이 들어가려면 x에 누구를 넣어야 되니? 1을 넣으면 되겠지. 1을 넣으면 되겠지. 그럼 1을 여기다 넣으면 1 플러스 k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여기다 1 넣었더니 3의 값을 넣었을 때 값이 5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k 값이 누군지 나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보이는 모양을 이용하게끔 때로는 끊어서 잘 조절을 하는 거야. 계산할 수 있는 놈은 계산하고 못하면 짝을 바꾸면 되는 거고. 알겠니?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해야 돼. 그래서 합성함수 t로 고쳐서 푸는 기본 문제 했고 합성함수 했던 거 실제 문제로 이제 지은 유형이야.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 합성함수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 의미상으로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선생님들이 가끔씩 잘 냅니다. 이건 하나 이제 좀 외워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할 때 f를 계산하고 g를 계산하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식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는 거야? 이 함수를 g에다가 f를 집어넣은 거잖아. 순서를 바꿔서 gfx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f를 계산한 값을 g의 정의역에 집어넣는 거잖아. x자리에다가. 이해돼요? x를 넣어서 fx의 치역의 값을 찾고 그거를 정의역으로 하겠다. gfx가 되는 거잖아. 그 우리는 기호로 적을 때는 g 합성 f 이렇게 적거든. 하지만 그래프 표를 만들 때는 뒤에 있는 놈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대응 관계에서는 f가 먼저 나오는 거야.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 알겠니? 계산은 f를 먼저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합성이 될 때는 f를 g에 넣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g에다가 f를 넣은 거니까 f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함수가 항상. 오른쪽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항상. 근데 우리가 이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는 건 뭐냐면 의미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계산했는데 이 결과값이 f가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이 나와서 요 놈을 정의역으로 사용해야 결과값을 즉 g의 fx라는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요거를 넣었는데 어떤 값이 이 바깥에 있는 요 놈이 나왔어. 그러면 이 값은 g가 정의역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애잖아. 넣을 수 있다 없다? 정의역은 요건데 그러니까 넣을 수 없지. 함수가 갈 수가 없는 거야. 정의역이 나와버리니까 맞지?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 있으려면 앞에 함수의 치역이 이 치역이 뭐냐면 이 f의 값이야. 반드시 g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요거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반드시
요 안에 있는 원소여야 한다라는 뜻이야. 부분집합이란 건 이 안에 있는 원소여야 한다는 거야. 이 안에 없는 놈이 나오면 연결해서 갈 수가 없어. 그걸 우리는 F의 치역이 계산해서 나오는 놈이 요 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즉 이 안에 원소여야 한다. 그래서 F의 치역은 G의 정의역 역할을 하는 이 집합에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야. 지금 여기서 보면 F 합성 GX가 정의될 때 라고 하고 있잖아. 맞지? 알겠어요? 자,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니? 누구를 누구에 넣는 거야? G를 F에 넣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관계 그래프로 일을 하면 누가 먼저 나오는 거라고? G가 먼저 나와. 얘가 F인 거야. 그럼 이 말을 바꿔서 해석해야겠네. 누구의 치역이? G의 치역이. 맞지? F의 정의역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다 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적어놓고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석이 돼,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게 의미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면 뭐 하라는 거지? 한참 쳐다만 봐야 돼. 그리고 찍어야 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성함수의 정의 조건에 대한 문제야. 뭐다? 앞에 함수의 치역이 뒤에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다. 기억하라고. 우리 합성의 순서 잘 생각해야 되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이해해 볼게. 0일이 출발하는 점입니다. 이게 x랍니다. 여기서 자, 또 y로 가겠지. 걔가 다시 또 어디로 가겠니? z로 가겠지. 일반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는 말이 없으면 그냥 x, y, z로 놓으면 돼요. 자, 합성함수를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한답니다. g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여기가 g 함수인 거지. 그러면 그거를 f에다 집어넣었잖아. 이 함수가 f 함수인 거지. 자, g 함수는 3참수로 돼 있지. 맞죠? 이거의 치역이 누구야? 0과 1을 넣었을 때 값이겠지. 한마디로 G0와 G1인 거야. 이게 앞에 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야. G0는 누구야? 넣으면 B지, B. 아니지,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B지. 그 다음 G1은 누구야? 1을 넣으면 2a 빼기 기호가 안 보여. 빼기 b 빼기 3a 더하기 b.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a가 되네. b는 사라지고. 맞지? 그래서 g의 치역은 결과값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답니다. 됐니? 합성함수가 정의될 때 어떻게 정의된다고? 요 두 개의 값이 뭐라고? F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됐다. 맞지? 응? F값은 누구야? 4x 더하기 9야. 맞지? F값은. 그런데 F도 0과 1에서 정의된 함수 fx라고 한답니다. F라는 함수는 0을 넣으면 누가 나와? 9가 나오고. 맞지? F라는 함수는 1을 넣으면 13이 나오는 애야. 그러면 F 합성 GX가 정의된다는 거는 G의 치역이 G의 치역 얘가 이거 두 개가 F의 정의역 F의 정의역이 누구야?
누구라고 해야 되니? f의 정의요. y지. 근데 여기서 누구라고 했니? x가 0일에서 정의된 함수 f와 g라고 했거든. 얘도 x 아니니 그럼? 왜? fg가 둘 다 정의역이 x잖아. 모르니까 우리가 y를 넣었는데 문제를 읽고 해석하다 보니까 f도 정의역을 x로 사용하네? 그래? 그럼 y가 x라는 얘기네? 되겠어요? 그럼 결론은 이거의 결과값은 0, 1의 부분집합인 거지. 그러면 결론은 마이너스 3a와 더하기 b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이걸 표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갈 수 있는 경우는 둘 다 0한테 가는 경우 이게 둘 다 1한테 가는 경우 한 놈은 0한테 가고 한 놈은 1한테 가고 한 놈은 1한테 가고 한 놈은 0한테 가는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갈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G의 정의역이 FF 즉 부분집합 맞아 안 맞아? 0일 중에서 가면 그게 부분집합이잖아. 둘 다 한 놈한테 갈 수도 있는 거거든. 자 이때는 계산하면 A는 누구야?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A는 0이지. 얘가 0이니까 B도 누구야? B도 0이지. 이때는 누구야? A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3이거든. 그럼 얘가 1 되려면 B는 마이너스 2지. 이해되니? 0, 1이야. A가 마이너스 A가 1 되려면 A는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이면 3이니까 3 더하기 B가 0 되려면 B는 마이너스 3이지. 자, 마이너스 A가 0이면 A는 0이지. A가 0이면 B는 바로 1이지.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 모든 A 플러스 B의 합을 구하라. A 플러스 B가 몇 가지가 나오니? 이거 두 개 더하니까 하나는 0이고 두 개 더하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두 개 더하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4고 두 개 더하니까 하나는 1이네. A 플러스 B는 총 몇 가지가 나오니? 네 가지가 나오네. 맞지? 이 모든 A 플러스 B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그걸 싹 네 가지를 다 더하면 되겠네. 일단 시킨 대로 하면 답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겠네요. 문제를 특별히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면요. 알겠니?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문제를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정의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나면 문제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나는 따라만 가면 돼. 그냥 설명해 준 대로 설명서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돼. 우리 뭐 만들 때 모르면 설명서 가지고 하잖아. 처음에 뭐 샀는데 뭐 스마트폰 사용 못했잖아. 그럼 설명서 보면서 따라하는 거잖아. 아이폰 하니까 막 뭐가 버튼이 잘 안 누르죠. 그럼 막 설명서 보고 찾잖아. 수학 문제도 그래. 정의를 알고 나머지는 설명서 따라가면 되는 거야. 대신에 이제 문제를 풀 때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을 모르면 설명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앞에 함수의 치역이 요 두 놈이 치역인데 이 두 개가 F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F의 정의역이 뭔데? Y거든. Y는 어디 있지? Y가 뭔지를 모르면 못 풀어.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X는 0, 1에서 집합해서 정의된 함수가 F도 G도 정의역이 X래. 아, Y가 처음부터 X였구나. 그럼 0, 1이 정해졌잖아. 아, 그럼 이 두 개의 값이 0, 1 중에서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경우가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되는 거지. 0, 0, 1, 1, 0, 1, 1, 0. 서로 바꿔서 갈 수도 있으니까. 한 놈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니? 그 다음 문제. 합성함수 쉽고 하는 거네요. 많이 했는데 보자. hx가 이거는 h에다 fx 집어넣으래. 그럼 집어넣으면 끝. fx 집어넣습니다. 그게 3x 플러스 5래. 자 t로 바꾸고 식 고치면 나와 안 나와? 그럼 네가 풀어. 응? 안 했던 거니까. 그 다음 또 하래요. 시킨 대로 하자. 함수는 뒤에서부터 계산한다 했지. g에다가 누구를 넣어? f3을 계산한 걸 넣어.
그 다음 여기는 누구를 넣어? F에다 누구를 넣어? G3을 계산한 걸 넣어. 맞지? 근데 F3은 여기 F식 있잖아. 3을 넣어. 3을 넣어. 2 빼기 9. 그럼 G에다 마이너스 7 넣은 값을 계산하면 되겠네. 얘는 F에다 G3을 넣어. G3은. 여기다 3을 넣어. 3을 넣으면 3, 3은 9 곱하기 18 더하기 1이니까 19. F19를 계산하면 되겠네. 좋아. G 마이너스 7은 다시 마이너스 7을 넣어. 마이너스 7을 넣어. 49 곱하기 98 더하기 1은 99네. F19. 19를 넣어. 2 빼기 57. 그럼 2 빼기 57이니까 마이너스 55네. 그럼 99에서 55를 뺐으니까 답은 뭐 44네. 뭐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함수는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합성시키면서 갖다 놓고 그냥 위에 식이 있으니까 내가 3을 넣을 때는 3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고 5를 넣을 때 5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다. 맞지? 제가 문제 하나 쭉 다 풀어줬는데 뒤에 선생님이 쌍둥이 문제 하나씩 줬다 맞지? 혼자 힘으로 본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모르면 영상 한 번 더 듣고 학습한 다음에